네, 총각 뱃사공 노래 들려드리면서 항상 이분을 모시는데 이 총각이라는 말 속에도 청년의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청년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안중근 의사가 30살에 의거를 했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만으로 30살입니다. 예. 네. 자, 그 생각을 하면 왠지 좀 죄송스러워져요. 난 뭐 하고 있나? 이분은 나라를 구했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청년이 전해드리는 뉴스 오늘 이 네 가지 뉴스만 들으시면 하루의 뉴스의 강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마쳤습니다. 언론에 많은 관심 가졌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 씨 어제 오후 6시 50분에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시 45분에 이제 경찰이 출석을 했으니까 약 5시간여 만에 이제 돌아간 건데요. 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당초 예상보다는 좀 일찍 끝났다고 합니다. 네. 이후 취재진이 이제 질문을 이어갔는데 김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네. 자,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썼느냐 이런 의혹이 대부분일 텐데 이 의혹 전반을 아마 캐물은 걸로 알려졌죠? 네,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경찰은 이제 김 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알려진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가 이제 혐의를 부인해온 점을 고려하면 같은 입장을 고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김 씨의 출석은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출석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예, 자, 뭐 그만큼 또 관심의 중심에 있는 분의 또 가족이기 때문일 텐데, 좀 고개를 숙여서 약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의원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또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하다 이렇게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네, 이 별정직 5급 배 씨가 자기 돈 쓴 줄 알았지 이게 공금인 줄은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요. 지금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죠. 2018년부터 3년간 수행비서로 두면서 이 배 씨 그리고 김 씨, 이 김혜경 씨를 직권남용, 국고손실 지금 이 혐의로 고발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의원 부부의 측근으로 당시 김 씨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배달,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또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의혹 등으로 추가 고발이 된 겁니다. 네. 경찰은 관련해서 이제 식당 등을 이제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고요. 공익신고자 신분인 최초 제보자 A 씨도 각각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배 씨의 지인인 40대 B 씨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자, 추가로 뭐 소환하거나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하나요? 네, 경찰이 김 씨를 추가 소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도 얽혀 있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네. 또 물리적으로 이제 일정을 조율하는 게 어려운 데다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 의원이 이번 주말 마지막 일정을 남기고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상당하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이런 가족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왜 이쪽은 이만큼 강력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 막 하면서 또 저쪽은 안 하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데요. 중간에서 정말 이런 말 없도록 공평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죠. 이준석 전 대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이렇게 절대자.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1980년 서울의 범 당시를 거론하면서 군인들의 비상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주장을 했는데요. 즉 윤 대통령을 전두환,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 자,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뭐 특사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다라는 것들도 얘기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서울역 회군 이렇게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혈 사태를 걱정한 이제 시위대 지도부가 시위대를 해산했더니 정부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계엄이 확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빗대서 하는 말인데 이 자필 탄원서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더 커요. 여권 안팎에서 뭐라 하나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폭로가 개인 주장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인데요.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개인 의견이다. 객관성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라면서 이 대표를 수류탄에 비유했습니다. 예, 이제 점점점 언어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대통령실이 계속 언급되고 대통령이 언급되는데 반응이 있나요?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명된 김은혜 홍보수석이 어제 오후 브리핑을 했는데요. 브리핑 들어오는 길에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이 탄원서를 의도적으로 지금 좀 이슈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탄원서를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공개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셀프 유출, 셀프 격앙.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탄원서에 대해 도를 넘었다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을 실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또 셀프 쿨척, 셀프 쿨한 척 네. 이런 냉소까지 붙었네요. 자, 탄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여당의 내용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야당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닷새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권리당원 전원투표 논란이 또 불거진 모양이에요. 두 후보가 전대 관련 마지막 방송 토론회인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관련해서 전면전을 벌였는데요. 물론 첫 소식으로 다뤘던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제 유용 의혹 등은 이제 박 후보가 일절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권리당원 전원투표 등등 관리는 이슈들이 많네요. 네, 민주당이 최근 당무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당대회에 우선한다 이 내용을 당원에 담기로 의결한 가운데 박용진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사실 투표율이라든지 저희가 박용진 후보를 지난주에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인터뷰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각 후보의 의견부터 한번 어떻게 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 의견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박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를 우리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다는 내용의 당원이 새로 만들어지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금요일에 당무위에 올라왔는데 의원과 당원 대부분이 몰랐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미비와 내용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당원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서 반대한다 얘기했는데요. 게다가 또 이제 산술적으로는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된다면서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될까봐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이 후보는 최종적인 안을 보지 못해서 일방적인 의견을 드리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당원 의사를 묻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당원 투표 결론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구속력 있는 의결 절차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당내 의견을 주도하거나 혹은 투표율이 낮은데 적극적인 사람들만 투표해버리면 당내 의견이 왜곡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계속 좀 비명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또 내용 면에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당원의 책임을 전가하고 일부 당원 목소리가 과대대표가 되는 허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윤영찬 의원, 조응천 의원 등이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또 친명계의 입장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친명계는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당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면서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전당원 투표가 문제면 국민 투표도 문제인가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이 있는가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나요?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3시에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모델 한혜진 씨가 청와대가 이제 개방됐잖아요. 청와대를 배경으로 찍은 패션 화보가 있는데 이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하고 이렇게 서럽게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가 청와대에서 화보를 촬영했는데요. 22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박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을 일제강점기 일본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어 개방했던 것에 이제 빗대면서 비판하는 네.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글을 올린 거랑 또 보그코리아 촬영이랑 또 시점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네. 또 이 화보가 어떤 건지 일단 좀 궁금하네요. 보그코리아. 청와대 그리고 패션이라는 제목의 화보인데요.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유명 모델이죠. 한혜진 씨를 비롯해서 김성희, 김원경 씨 등이 이제 촬영에 참가했는데요. 영빈관, 청와대 본관을 비롯해서 상춘제, 녹지원 등지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자, 탁 전 비서관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 디자이너 작품 포함을 얘기하면서 좀 비판한 것 같아요. 네, 오늘 TBS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복을 알리기 위해 찍었다고 설명하던데 다른 여러 복장도 있고 심지어 일본 아방가르드 대표 디자이너인 류노스케 오카자키의 작품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화보를 찍은 모델 한혜진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문제는 정부의 미숙함으로 예술인이나 예술 집단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현 정부는 사실 청와대를 개방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의도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개방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지속해서 확대, 개방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폐쇄하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른 채 방치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여당 의원 출신이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네, 박 처장은 오늘 청와대를 국민이 누리고 즐기게 됐다고 해서 국가의 품격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건 우리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언사라고 하면서 탁 전 비서관을 비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는 위압적인 권력거리가 작동하고 있었고 구중궁궐 같은 폐쇄성이 국민과의 소통의 흐름을 단절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청와대가 됐든 용산 대통령실이 됐든 또 백악관이 됐든 국민들이 가까이 가서 목소리를 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년 시사베사공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